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사주 기초 초간단 사주 보기 궁합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풀었고요. 그때 이제 사주 이제 자유기문, 이제 격각, 이제 인유원진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합이 또 이제 그 안 좋은 궁합을 보게 되면요.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 팔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고 여기가 여자 사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형살, 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형이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그 인사신, 그다음 죽술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잖아요. 자묘형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진진오유유해해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형살을 가지신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형살이 이게 인사신 3형살, 죽술미 3형살인데요.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남자 사주에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이제 사다 이렇게 있는데 연지 월지가 인목 이제 사화 이렇게 있는데 여자분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인사신을 완성시키는 이 신금이 인사신 완성시키는 이 신금을 여자분께서 만약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이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자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요. 이 인사신 삼형살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궁합적인 어떤 요소로서 썩 좋은 궁합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에 이렇게 축, 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자 사주에 이렇게 뭐 미토가 이렇게 있다. 뭐 미미 이렇게 있다. 하게 되면 축술미 삼명살이 이제 완성체가 됩니다. 이런 사주는 그렇게 물론 다른 이제 인자를 봐서 종합적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형살을 완성시키는 두 개가 있는데 나머지 한 글자 완성시키는 한 글자를 상대가 갖고 있으면 좀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어떤 것을 보아야 되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사주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자분 사주가 관성이 없다. 관성이 없다. 이걸 이제 무관성 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은 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남자가 관성이 반듯하게 하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관성에 대해서 무관성에 대해서 심리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중급이나 고급에 이제 설명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보시고 이제 아시면 되실 거고요. 일단은 여기는 기초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관성이 둘 중에 한 분이 없는데 무관성인데 다른 한 분이 관성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성격적으로 상당하게 이제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뭐 남자가 재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무재성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가 재성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이제 하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월지가 제격이면서 재성이 천간으로 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요. 이 무재성의 이 현실성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자분에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식상이다, 여기가 식상이 없는 무식상이다. 근데 여자가 이제 식상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잘 맞지 않고, 그 다음 여기가 인성이 없는 무인성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남자가 인성이 반듯하게 있으면 이것 또한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격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힘든 게 1번, 2번, 3번, 4번. 성격적으로 제일 힘든 게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성 대 무관성. 이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인간관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선배와 후배, 친구끼리,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관성이 있는 사람과 관성이 없는 무관성 사주를 가진 사람의 심리 상태는 전혀 상반된다, 전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관성은 법, 규칙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을 나는 지키겠다 라는 것이고, 무관성은 난 그런 거 모른다 입니다. 이런 성격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그 트러블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주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인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무인성, 여기도 무인성입니다. 인성이 없습니다. 이 사주에서 인성은 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의 성분이 전무하지요. 이 사주에서 인성은 화가 되겠습니다. 화가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하죠. 그래서 둘 다 무인성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둘 다 무인성이잖아요. 그러면 잘 삽니다. 그런 대로. 지금 여기 지금 자식궁과 자유기문, 묘축 격각, 사회궁 인유 원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성격적으로 좀 안 맞는 것이고요. 무인성, 서로가 무인성이 되면요, 어떠한 데미지를 별로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한 사람이 무인성인데 다른 한 사람이 인성이 반듯하게 있으면 약간 성격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제 안 좋은 궁합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궁합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일간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일간이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이거 일간은 나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주팔자의 주인공, 나 자신, 주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위에는 천간이고 밑에는 지지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간 지지가 서로 합으로 된 사주는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자 사주가 개축이지 않습니까? 개축 사주인데, 개축 일주인데, 일주인데, 여자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일주다 하게 되면, 천간 우리가 5합 배웠지 않습니까?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계합,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계합 돼 있고, 지지로는 자축합, 자축 6합이 되었고, 천간으로는 천간 5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간으로도 합이 되어 있고, 지지로도 6합이 되어 있고,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주끼리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는 6합이고 천간은 5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기묘이지 않습니까? 기묘다 이렇게 했을 때 천간으로 기하고 기토하고 합이 되는 것은 간목입니다. 우리 배웠죠? 갑기합 됐고, 여기는 묘술합입니다. 6합. 이렇게 되게 되면 천간합 지지합이라 가지고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오다. 이렇게 했을 때 위에는 천간호합은 병신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오미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미합, 병신합. 같은 일주끼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남자든 이게 남자든, 이게 남자면 이게 여자고 이게 여자면 이게 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간지지합으로 된 어떤 그런 사주의 구조의 궁합은 이제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제 그 형을 얘기했는데요. 안 좋은 어떤 성향, 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삼합이나 방합 뭐 이런 인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에 해, 미 이렇게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자분 사주에 묘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삼합, 해, 묘, 미 삼합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해미합 돼가지고 묘가 없어서 삼합을 이루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주에 삼합이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리를 이뤘다. 나의 세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해미합이라 가지고 완전한 삼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한 삼합을 이뤄주는 묘가 배우자 사주에 있으면 이것 또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서 신자가 있다. 신자가 있는데 여자분 사주에 진토가 있다. 물론 이 사주에서 신자진 어떤 수의 인자가 이 사주에서 상당한 흉신 역할을 해버리게 됐을 때는 오히려 진토가 있으면 여자 상대방 배우자의 사주에 진토가 있으면 더 안 좋겠지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럴 확률보다는요. 이 진토가 있음에 신자진 수국 세력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인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삼합을 이루는 글자가 있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합도 있습니다. 방합은 두 개 있으면 상당히 허결하다고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자가 있는데요. 축이 여자분 사주에 축이 있다. 여기가 축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이 이제 그 해자만 있으면 방합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근데 축이 상대방 사주에 있게 되면 해자축 방합을 이루는 좋은 이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합이 있는데 상대방 사주에 그것을 완성시키는 인자가 있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게 되면요. 삼기 귀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천상 삼기, 지하 삼기, 그다음 인중 삼기.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삼기 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천간의 이제 형태로 나타냅니다. 지지는 아니고요. 천상 삼기는 갑, 무, 경, 그다음 지하는 을, 병, 정, 임, 계, 신. 이것이 이제 삼기균입니다. 간무경을 이제 천상 삼기라고 하고 을병정을 이제 지하 삼기, 임계신을 인중 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주다 했을 때 일간이 기토지 않습니까? 일간이 기토인데 옆에 기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갑과 경과 이렇게 무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천상 삼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가.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일간이 무토인데 갑, 경 이렇게 연간과 월간에 갑과 경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땐 일간을 비롯해서 천상 삼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하 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병화 일주인데 을,
정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게 지하 3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인중 3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수 일간일 때 신금, 개수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것이 인중 3기, 3기 귀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일간 기토다 했을 때 갑과 무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토가 있는데 이런 사주인데 갑무경이 천상 3기지 않습니까? 근데 갑하고 무토는 있는데 경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때 상대방 배우자의 경금이, 천간에 경금이 들어있으면 천상 3기를 이루는 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궁합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목인데 지하 3기 병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정 식상바다인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 사주에 을목이 있다. 상대방 사주에 을목이 있다 하게 되면 을병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지하 3기를 완성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이것 또한 궁합으로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일간이 임수인데 예를 들어서 일간이 만약에 병화인데요. 만약에 임수 있고 개수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임계신이 인중 3기인데요. 임계신이 인중 3기인데 임수하고 개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 신금이 없는데요. 배우자, 상대방 배우자의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 임계신, 인중 3기를 완성해 주어서 이것 또한 궁합으로서 좋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건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음권, 양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권, 양권이 있는데요. 이게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이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으로는 지하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위로는 육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태양빛이 비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땅이 있는데요. 땅이 있을 때 이 눈에 보이는 땅, 이것을 이제 무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 그리고 이 무토 밑에 우리가 이 땅을 보시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 밑에 속에 있는 땅을 보시게 되면 그것을 기토, 축축한 물기를 머금은 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는 광활한 땅, 건조한 땅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부터는 양권이고 기토는 음권, 음의 성분을 가진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요. 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면 이 나무 부분의 이 뿌리를 이제 갑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목.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태양이 있겠죠. 병화, 태양이 있고 이 병화가 햇빛을 계속 내리쬐면은 땅 속에 열이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 저장된 열, 그것을 이제 정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목은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생동감을 나타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을목이 되겠습니다. 풀 잎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잎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라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을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경금으로 보면 되시고 열매가 떨어져서 땅속에 씨앗으로 남는 것을 이제 신금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된 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수는 비가 내려서 계곡 따라 흘러서 내를 지나서
가다가 땅 속에 스며들어서 결국은 땅 속에 깨끗하게 걸러져서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물이 되는 것인데, 그 물을 임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수가 이제 햇빛을 받아가지고 병화의 햇빛을 받아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서 그 다음 다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때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수증기가 이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드는 구름까지도, 구름에서 내리는 비까지도, 이런 것을 다 개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양권은 을목이 있고, 그 다음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고, 그 다음 경금이 있고, 그 다음 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권은요, 자, 간목이 있고, 그 다음 정화가 있고, 그 다음 기토가 있고, 그 다음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남자분은 일간이 개수이고 여자분은 일간이 기토입니다. 자, 개수는 양권인데 기토는 음권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조금 맞지 않는 성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임수이게 되면, 남자분이 임수고 여자분이 기토이게 되면요, 이거는 같은 세계의 인자입니다. 임수, 기토는 같은 음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권이고요. 이런 것도 이제 궁합을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을경합 금이 있고, 그 다음 무계합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갑기합이 있고, 그다음 정임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게 이제 신금과 여기 병화입니다. 이것은 또 음과 양을 이어주는 이제 병신합이 되는 것입니다. 병신합 수이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은 이제 수가 되는데요. 이 수를 이제 다시 생산하는 인자를 병신합수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음권에서 또 양권으로 넘어가고, 양권에서 또 다시 음권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순환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중급 고급에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음권과 양권의 인자, 이 일간이 같은 성향의 인자인가 아닌가도 사주를 이제 궁합을 볼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사주에 보시게 되면 충도 있지만요, 원진, 귀문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사주에 원진, 귀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한 어떤 궁합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상당히 히스테리컬한 인자들이 되거든요. 그것을 해소해주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축오 이제 원진이고, 그 다음 이제 묘신, 진해, 그 다음 자미, 그 다음 인유 원진, 사술 원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주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일지하고 이 조상공하고 추고 원진 귀문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추고 원진 귀문을 붙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작용 못하게 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축과 오, 추고 원진을 해소시켜주는 인자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인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축은 인축은 암합은 지금 모르시겠구나. 이거 인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암합입니다. 그리고 오는 우리가 인옷을 합을 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고 원진을 깨주는 글자가 인목입니다. 이 인목을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고 치게 되면요. 이 인목을 상대방 배우자가 가지고 계시면 이것이 추고 원진이 해소됩니다. 축인 암합에 인옷을 합해가지고 추고 원진 귀문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이제 해주는 역할이 인목인데요. 이것을 상대방이 이제 배우자가 갖고 있으면 궁합이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묘신 귀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묘는 해묘미의 묘니까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미가 있으면 상대방이 있으면 묘미합, 미신합 해가지고 미신은 암합입니다. 지장간 합인데요. 일단 그냥 미신도 합이로구나 이 정도만 알아 계시고요. 이 미토가 이제 상대방 사주에 있게 되면 만약에 어떤 그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묘지 않습니까? 묘인데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신금이다 월지가 그러면 묘신 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와 여기가 부모 형제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나 형제 중에 귀문 걸릴 히스테리컬한 일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집착해야 하는 일이 예민하게 발생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상대방 어떤 그 배우자 사주에 미토가 월지나 일지에 강력하게 있으면 이 부분을 해소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이 부모와 이제 어떤 그 히스테리컬한 일이 생겨서 이제 머리가 아픈데 미토를 가진 남자 배우자를 만났더니 다시 부모하고 그런 히스테리컬한 상황이 없어지고 부모와 사이가 좋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사위가 들어왔더니 우리가 가문이 좋아졌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인유원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술토 예를 들어서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인호술의 술이고 유술합 신유술의 이제 방합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유원진을 이제 술이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남자분 사주에 인 있고 여기가 만약에 축이 아니고 유다 이렇게 했을 땐 부모궁하고 인유원진이 걸린 거 아닙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자 여자를 만났더니 여자 사주에 술토가 월지에 떡하니 있어가지고 우리 그 인유원진 된 것을 이제 술이 들어가서 유술합, 인술합해서 풀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남자가 이제 그 자기 부모하고 사이가 좀 대면 했는데 여자를 만났더니 부모와 사이가 좋아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돼서 이 남자분 이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며느리 잘 들였더니 우리 가문이 좋아졌더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의 원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가 들어오게 되면 자진합, 해자합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수가 또 여기는 사유축 그럴 때 유가 들어오게 되면요 사유축 합 유술합 해가지고 사술 귀문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인자가 해소되는 어떤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또한 이제
궁합을 볼 때 상당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마지막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사주를 어느 정도 많이 좀 공부하시게 되면 이게 상당히 잘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배우자를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주는 아닌데요, 축오 원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인목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띠를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여기는 미띠인데요, 양띠인데 범띠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그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조상궁하고의 어떤 축오 원진 걸린 어떤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인자를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사주보기 궁합 2편이죠. 궁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